그날 나는 남편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의 눈에 스치던 공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내 것이었다. 5년 전 그날부터 쌓인 증오의 무게가. 아니, 그건 시작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였다. 우리 같이 살면서 생활비 좀 도와줄래? 그리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 칼날처럼 날카로운 복수가 내 손에 쥐어졌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그들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 강남의 그 좁은 이룸에서 우리는 살았다. 나는 김지은, 32살, IT 회사에서 밤낮 없이 코딩하며 가족의 빵주를 책임지는 여자였다. 남편 민주는 은행원, 매일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지만 그의 월급은 항상 우리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도 없이 그저 서로의 피로를 달래는 일상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하자마자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는 게 버거워. 민준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순간 멈칫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오신 분, 남편 돌아가신 후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며 아르바이트로 버티셨다. 나는 네, 어머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우리 집은 이미 좁았고 내 피로가 쌓여가는 게 느껴졌다. 민주는 동의했다. 엄마가 불쌍하잖아, 지은아. 같이 살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시어머니는 다음 주에 짐을 싸고 왔다. 작은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 그리고 끝없는 이야기들. 지은아, 내가 고생이 많아. 엄마가 도울게 하지만 도움은 없었다. 대신 부엌에서 끊임없는 잔소리와 민준이 엄마 배고파 라는 말들이 시작됐다. 처음엔 참았다. 한국 여자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밤마다 민준의 침대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엄마와 소곤거리며 웃고 나에게는 피곤해 라는 변명만 했다. 내 월급으로 세금을 내고 식비를 대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약값까지. 이게 가족이야 라고 스스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한 달 후 첫 번째 충격이 왔다. 회사에서 야근하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술자리였다. 민준이 웃으며 잔을 따르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월급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랑했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날 밤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이건 좀. 그는 짜증을 냈다. 엄마가 외로우신데 왜 그래? 내가 이해 안 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해. 내가 이해해야 할 게 뭐지? 그 후로 집은 전쟁터가 됐다. 시어머니는 내 요리를 비판하고 시골에서 먹던 맛이 아니야 라고 했다. 민주는 항상 엄마 편이었다. 지은아, 엄마 말씀 좀 들어. 나는 참았고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검은 씨앗이 싹 텄다.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줄 거야. 시간이 흘러 2달째.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프로그래머에서 팀 리더로.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지은 씨, 남편분 축하 인사 전에 라고 했을 때 나는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시어머니와 함께 내 선물을 뜯고 있었다. 이거 엄마 거야? 민준이 물었다. 아니, 내 거였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오빠, 이건 내 거야.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공유하는 거지, 뭐.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왜 내가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 결혼은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이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내일 엄마 친구 만나러 갈까? 그리고 민준의 대답, 네, 엄마. 지은이가 운전해 줄게요.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갈 수 없다면 적어도 내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배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승진 후 내 삶은 더 바빠졌다. 아침 7시에 출근, 밤 11시에 귀가. 집은 여전히 혼란의 중심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했다. 내 옷장을 뒤지며 이거 비싸 보이네. 팔아서 엄마 약 사자라고 했고, 민주는 지은아, 엄마 말씀대로 해라고 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회사 동료 수진이와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내 유일한 친구, 결혼 후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지은아, 요즘 표정 왜 그래?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나는 망설이다 털어놨다. 시어머니 이야기, 민준의 태도.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건 너무해. 너 혼자 다 짊어지다니.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가족이잖아.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다. 민준의 신발이 두 켤레, 시어머니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소민아. 내일 만나자. 엄마도 좋아할 거야, 소민. 그 이름이 낯익었다. 내 대학 동창, 민준의 예견인. 아니, 그건 과거일 텐데. 그날 밤, 나는 민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메시지함에 수십 통의 문자. 오빠, 보고 싶어. 시어머니님 말씀대로 지은 연니한테 말 안 할게, 시어머니님. 내 머리가 핑 돌았다. 그들은 이미 만났다. 시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들어 민준을 설득한 거였다. 우리 아들, 소민이가 더 맞아. 지은이는 너무 차가워. 충격이 분노로 변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다. 믿을 수 없어. 시어머니가 남편을 유혹한 여자랑 수진이는 지은아, 이혼해. 너 인생 망칠 거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떠날 수 없어. 그들은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러야 해. 복수의 씨앗이 자랐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았다. 민준의 출장 가방에 숨겨진 호텔 영수증, 시어머니의 통화 기록. 그리고 소민 그녀는 이제 내 타겟 중 하나였다. 회사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의 기회를 이용해 재정적으로 독립할 기반을 마련했다. 집에서는 웃는 얼굴로 지냈다. 오빠, 오늘 소식 들었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따냈어. 민주는 축하해라고 하며 속으로는 소민 생각을 했을 테다. 한 달 후 폭풍이 터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의사가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했다. 민주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엄마한테 차갑게 굴어서 그래.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어머님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이건 기회였다. 병원비를 내가 냈다. 내 돈으로.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 병실을 나서자 나는 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소민에게 엄마 아프셔. 지은이가 원망해. 우리 언제 만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다음 날 소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민아, 오랜만이야. 민준 오빠랑 잘 지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그게 나는 웃었다. 걱정 마, 나 알아. 시어머니님도 침묵 후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요, 언니. 민준 오빠가. 그 통화가 끝난 후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땐 몰랐다. 소민과의 통화 후 나는 행동에 나섰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이었다. 증거가 확실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예요.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들이 나처럼 고통받아야 했다.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집에서 나는 완벽한 배우가 됐다. 아침에 민준에게 커피를 타주고 시어머니에게 약을 챙겨드렸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지은아 덕분에.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꿰뚫어 보려 했다. 민준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그는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고 회사 일이라고 변명했다. 나는 알았다. 소민의 아파트로 가는 거였다. 강남의 그 고급 빌라, 내 월급으로 산 우리 집과 달리 그녀의 부유한 배경이 빛났다. 소민의 아버지는 건설사 사장, 민주는 그 돈에 눈이 멀었다. 나는 스파이를 고용했다 하니 수진이를. 지은아, 위험해. 왜 그래? 그녀가 물었다. 도와줘. 증거만 필요해. 수진이는 동의했다. 그녀는 소민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사진들이 왔다. 민준과 소민, 손잡고 웃는 모습. 시어머니까지 병원 퇴원 후 그들 셋이 레스토랑에서. 엄마, 소민이가 약 사오셨어요. 민준의 문자. 분노가 불타올랐다. 나는 민준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IT 전문가로서 그건 어렵지 않았다. 그의 저축은 소민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매달 200만 원, 내 이름으로 된 돈.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격을 날렸다. 어느 토요일, 가족 모임이었다. 시어머니의 생일, 나는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준비했다. 테이블에 앉아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 어머님, 이거 봐요. 재미있는 사진. 화면에 그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떨었다. 지은아,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제가 찍은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믿었다. 민준이 소리쳤다.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나는 차갑게 웃었다. 왜? 오빠가 저한테 한 짓처럼요. 시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엄마 모르는 일. 그날 집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준은 짐을 싸려 했지만 나는 문을 잠갔다. 이혼. 좋아요. 하지만 내 돈 돌려받고 그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이 1억 소민이한테 간 거 내 이름으로요? 민주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소민이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내 탓이야.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럴 가치 없어요. 그 후 민주는 소민과 연락을 끊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증오는 나를 향해 자랐다. 시어머니는 몰래 민준에게 속삭였다. 전현, 쫓아내자.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벽 너머에서.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재정 파탄. 나는 민준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직원 민준 씨, 회사 자금 유용 의심. 증거는 내 조작하지만 충분히 그럴듯했다. 민준은 조사받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지은아, 나 회사에서.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오빠. 내가 도울게.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의 회사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무혐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평판은 실추됐다. 상사들이 그를 피하고 승진은 물 건너갔다. 집에서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내 덕분에 살았어. 사랑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랑은 이미 죽었다. 시어머니는 더 교활해졌다. 그녀는 나를 피하며 몰래 소민에게 전화했다. 나는 녹음기를 달아놓았다. 소민아, 민준이 지은 때문에 고생이야. 너만이 구원자야. 소민의 대답, 어머님, 기다릴게요. 지은 언니가 먼저 떠나게 할게요.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떨렸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그래서 나는 반격했다. 소민의 아버지 회사의 제보딸 소민 씨, 불법 자금 세탁 연루 가짜지만 소민의 부유한 집안은 스캔들을 두려워했다. 곧 소민에게 연락이 왔다. 언니, 왜? 당신 지디지. 전화로 나는 말했다. 맞아. 내가 내 남편 훔친 대가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그만해. 하지만 나는 끊었다. 이제 그녀의 세계도 흔들렸다.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었다. 민주는 술에 취해 돌아오고 시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어느 날 그녀는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다. 나가. 이 집에서 민준이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 순간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웃었다.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모든 걸 가져갈게요. 나는 은행으로 달려가 공동계좌를 해지했다. 5천만 원, 우리 결혼 저축. 민준에게 문자가 왔다. 돈 없어? 이제 내 엄마랑 살아. 민준은 쫓아왔다. 지은아, 제발. 나 잘못했어. 우리는 길거리에서 싸웠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사람들이 쳐다봤다. 너 때문에. 소민이랑 그는 실언했다. 나는 소리쳤다. 소민. 아직도 그년 생각해. 그는 후회했지만 늦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갔다. 수진이가 기다렸다. 이제 끝내. 지은아.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임신 테스트를 했다. 양성. 아이. 이 타이밍에 나는 울었다. 이 아이는 민준의. 하지만 복수 중에 잉태된 생명.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며 그들을 끝장낼 거야.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임신했어요. 민준 오빠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정말. 축하해. 가식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이용할 거야. 복수의 세 번째, 가족 파탄. 나는 민준의 가족 모임에 초대했다. 그의 동생, 사촌들. 거기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사진, 녹음, 계좌 내역. 이게 당신 오빠, 엄마예요. 충격이 퍼졌다. 민준의 동생이 소리쳤다. 형, 어떡해. 민준은 무너졌다. 지은아, 왜?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임신 소식 후 민준은 변했다. 그는 나를 돌보려 애썼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 때문에. 하지만 나는 속였다. 병원에서 나는 유산 위기를 가장했다. 오빠, 스트레스 때문에. 내 엄마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를 탓했다. 엄마, 지은이한테 사과해. 시어머니는 울며 왔다.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네, 어머님. 이제 가족이죠.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증오가 너무 깊었다.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오빠, 지은 언니가 미쳤어. 우리 도망가자. 민준은 찢어버렸지만 나는 봤다. 그의 망설임. 나는 최종 계획을 세웠다. 법정 싸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는 산더미. 재산 분할, 양육권 하지만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민주는 울었다. 지은아, 사랑했어. 판사는 배신의 증거가 명백하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이가 우리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녹음이 재생됐다. 그녀의 목소리, 소미나 민준 대려와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쓰러졌다. 진짜 심장마비. 병원에서 민준이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분하는 말했다. 내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못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소미는 자살 시도를 했다.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에게 왔다. 너 때문이야. 멈춰. 나는 웃었다. 아니요. 당신 딸이 내 인생 훔쳤어요. 임신 6개월. 나는 홀로 살았다. 새 아파트, 새 직장.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칼, 피, 배신. 복수는 달콤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최고조, 민준의 생일. 나는 그를 불렀다. 오빠. 마지막으로 바의 레스토랑에서 나는 영상을 틀었다. 모든 배신의 기록. 그는 울부짖었다. 그만해. 내가 죽을게.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 내죽고 싶어. 나처럼 느껴봐.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경찰이 왔다. 누가 신고했나? 시어머니의 친구. 나는 체포됐다. 협박죄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칼은 장난감이었다. 체포 후 나는 풀려났다. 증거 부족. 하지만 그 소동으로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직장을 잃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소미는 정신과에 입원했다. 나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딸, 지수. 그녀의 눈은 내 증오를 담지 않았다. 순수했다. 5년 후 서울은 여전했다. 나는 성공한 CEO, IT 스타트업 대표. 민주는 길거리에서 나를 봤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노숙자였다. 시어머니는 죽었다. 후회 속에. 소미는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는 파산.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지수를 안고 공원에 앉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가슴은 텅 비었다. 엄마, 왜 슬퍼? 지수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아니야, 행복해. 하지만 밤에 나는 칼을 쥔다. 그날의 피를 기억하며 복수는 공정했다. 하지만 나도 영원한 상처를 안았다. 배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산다.